일일시 호일이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 속에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20살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다도를 배우게 되면서 어느새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긍정하고 자연과 내면의 고요한 정치를 음미하는 법을 배워가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도 몰랐던 적성을 찾는다든지 운명의 상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든지 하는 어떤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절기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10번이 넘는 해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매일매일 그저 살아갈 뿐이죠. 여름에는 찌는 더위를, 겨울에는 살에 애는 추위를 오감을 동원해 순간순간 맛보고 살아내는 것. 어쩌면 내일이 좋은 날이라는 그런 뜻인가? 라고 낮게 읊조리는 여자 주인공의 대사 속에서 매일매일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하루가 아닌 매일매일 좋은 날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산유수를 찾아주신 분도 왠지 이 일일시 호일을 살아가는 분 같은데요. 여행자 메이 김미희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너무 막 이렇게 귀여운 분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하루도 되게 치열하게 살고 계실 청춘 여러분들께 제가 퇴사를 하고 세계 일주를 떠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삶은 달리기 게임일까? 라는 제가 했던 고민과 그 답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리여리하셔 보이는데도 유튜브 보니까 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오늘 또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미희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여행자 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방송 특성상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히 5년 전 이맘때 저도 막 취업에 도움된다는 강연 같은 걸 막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막 컨설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의 강점을 뽑아내주는, 특히 막 취미도 막 자소서에서 조금이라도 튀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취미. 실제 제 취미는 그거거든요. 감자칩 먹으면서 그 웹툰 보는 거. 저의 인생 최고의 해피타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쓸 수는 없으니까 진짜 취업에 도움될 수 있는 취미를 쓰려고 막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제가 보여지는 저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제 삶에 대해서는 가장 소홀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삶은 달리기 시합인가요? 제가 여행 중에 했던 고민인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일찍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행을 하고 실제로 세계 일주를 다녀와서 계속해서 여행을 하고 여행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행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또 여행 작가라고도 하죠. 최근에 이제 때때로 괜찮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라는 에세이를 냈었고요. 현재까지 31개국을 여행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너는 그럼 학생 때부터 정말 많은 여행을 다녔고 원래 여행을 좋아했니? 라고 묻는다면 제 답은 아니요. 전혀 아니요. 제 20대 초반은요. 제 대학생 때는 여행은, 특히 세계 여행은 저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방학 때마다 견문을 넓힌다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금수저, 그냥 금수저, 나와 다른 세상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버렸고, 제가 힘들게 알바해서 번 돈을 굳이 왜 그렇게 쓰지? 왜?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토익, 토스, HSK, BCT, TSC, GTQ, 유통관리 사고 끝도 없죠. 거기다가 저는 당시에 광고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광고 공모전이며 서포터즈, 대학생 홍보단 헐게 무궁무진했죠.
물론 저도 제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한 로망은 있었어요. TV나 뭐 영화, 책 같은데 어떤 여행지가 나오면 와 했지만 그게 저한테 허락된 삶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20대는 그랬죠. 근데 물론 저도 유럽을 한번 다녀왔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유럽을 다녀왔는데 그것조차도 여행을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제가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인턴하던 그 같은 부서의 대리님이 유럽으로 휴가를 다녀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유럽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 셀카봉을 엄청 비싸게 팔더라. 5년 전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셀카봉이 이제 보편화된 게 한 6년 전, 7년 전. 근데 이제 유럽에는 아직 보편화되지가 않아서 한국에서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걸 거기 뭐 파리 에펠탑 앞에서는 2만 원, 3만 원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거다. 이거 잘하면 부자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실제로 막 도매업체에 알아봤어요. 셀카봉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가자. 유럽을 가자. 그래서 진짜 그 이후로 비행기표를 끊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거 대박 나면은 대박 치고 돌아오면 나중에 취업에도 도움 되겠는데 자소서 이만큼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죠. 유럽조차도 저는 이제 스펙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나중에 정말 도매 막 견적까지 다 받고 나중에 막 뭐 가는 방법, 법적인 부분, 문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알아보던 와중에 이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이제 하진 않았어요. 판매는 안 하고 이렇게 된 거 여행이나 해보자 하고 유럽 여행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와서 저도 이제 여행이 남 얘기가 아니구나. 여행이 너무 좋다라는 거를 깨닫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제 삶이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저는 스타트업 마케팅 팀에 들어갔고 거기서 광고 일을 했었어요. 온오프라인 뭐 광고를 하면서 뭐 세부적으로는 뭐 PR, 프로모션, 뭐 각종 배너, 카피라이팅 정말 많은 일을 했죠. 스타트업 특성상 일당백을 해야 됐으니까요.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집에 갈 시간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출퇴근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일 바쁠 때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바쁘고 치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김주임 역시 이 한마디면 저는 충분했어요. 왜냐면은 모두가 그 같은 선상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주 간혹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 선상을 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저는 아니고. 그리고 이미 그 길을 달려가 본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때 취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 정도 모으고 이렇게 승진을 하면 너 성공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 당연한 마라톤에 저는 의심조차 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길이 제 가치가 아니라 타인의 가치로 이루어진 길이었다는 걸 그때는 저는 몰랐던 거죠. 예를 들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카피라이팅 수업을 되게 좋아했어요. 카피 한 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매력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쓰게 된 카피는요, 새빨간 거, 후킹, 저스트 후킹. 후킹이 마음을 훅하는 게 아니라 눈을 훅하게 만드는 것들. 이건 회사의 규모의 특성상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는 아이보리색, 민트색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라디오 작가가 옛날에 꿈이었고 그리고 뭐 비문학보단 문학을, 그중에도 시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인데 저런 새빨간 글을 쓰고 있으려니 회의감이 들죠.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모든 사회 초년생이 그렇게 버텨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나약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가끔 회사 생활이 힘들 때마다 제가 좀 습관처럼 했던 저만의 힐링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인터넷에 보면은 블로그나 브런치 이런 데 여행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면서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 모습을 되게 구체적으로. 이게 막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해야지 이거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잠깐 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잠깐 도피를 하는 거지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뭐랄까 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힘든 날이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자기 전에 여행기들을 막 찾아봤어요. 여행기 브런치 같은 데서 찾아보다 그날은
모로코였어요. 모로코에서 제가 우연히 한 여자분의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이 사진은 아니고요. 배경만 똑같은 제 사진으로 대체를 한 건데 어떤 여자분이 앞에서 되게 이 사하라 사막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이게 진짜 카메라 들이밀었다고 해서 가식적으로 행복한 척하는 그런 미소는 티가 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정말 200% 행복한 미소다 싶은 거. 그걸 보는데 제가 저에 대한 물음표가 마구마구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지? 아니 나는 언제 저런 미소를 지어봤더라? 살면서 내가 지어본 적이 있었나?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고민들. 그날은 제가 눈을 감았는데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약간 저의 나름의 의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매년 하는 의식. 매년 1월 1일 그 새해가 될 때 그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있잖아요.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간절히. 저는 참고로 이제 무교예요. 종교는 없는데 그냥 대상도 없는 기도를 해요. 누군가 들어주겠지 하고 뭐라고 하냐면 올해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왜 이걸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첫 기억은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인데 제가 옛날부터 이걸 매년 해왔어요.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근데 이 대상도 모르는 기도를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해오면서 정작 저는 제 행복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봤나 싶더라고요. 제 행복한 1년을 위해서. 그날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이거였어요. 딱 1년만. 딱 1년만 정말 이기적으로 내 행복만 생각을 하고 살아보자. 돈, 경력, 가족들의 뭔가 기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당시에 저는 되게 애매한 경력이라서 이대로 경력이 단절되고 나가면 나중에 중고 신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재취업을 해야 되는. 근데 그런 걱정 다 내려놓고 딱 1년만 내 마음에 충실하게 살아보자. 그동안 뭐 내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대입을 위해서, 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을 위해서요. 이런 마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마침 제 수중에는 1,0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동안 제가 상상으로만 방문했던 제 메모장을 가득 메웠던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방문해보자 했고 그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하고 저희 상사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저는 옆도 살펴보고 아래도 내려다보고 가끔씩 뒤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희 상사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 네 나이는 앞만 보며 달려갈 때야. 공감하시나요?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말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삶이 달리기 게임이라면 당연히 멈추면 도태되는 거니까. 당시에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말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만큼은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고 생각했죠. 아니면은 돌아와서 2배로 달리면 되니까. 그렇게 저는 길을 떠났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중미, 남미 이렇게 큼직하게 지구 한 바퀴를 244일이라는 시간 동안 돌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중에 정말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여행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된 게 이 딱 중간쯤에 갔던 산티아고 순례길이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산티아고 순례길.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까미노 데 산티아고. 말 그대로 스페인의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까지 걷는 길이에요. 정말 1000년 전부터 정말 많은 순례자들이 걸어온 길이고 그 1987년에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라는 책 때문에 이제 더 유명해지게 됐죠.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한테 특히 제일 유명한 이 프랑스 생장길. 정말 말 그대로 나만의 짐을 내 생활을 당장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짐을 메고 나만의 속도로 내 길을 걷는 그런 길이에요. 저는 참고로 좀 조용히 걷고 싶어서 이쪽 포르투갈 길이 조금 제일 조용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쪽 길을 걸었어요. 근데 좀 조용한 길이다 보니까 이 노란 화살표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또 엄청난 길치예요. 화살표가 있는데도 길을 잃어요. 길을 또 엄청나게 잃고 또 사람도 없으니까 또 그날도 엄청 길을 계속 잃고 있었어요. 갔다 되돌아오고 또 되돌아오고 막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있는데 아주머니 3분을 발견했어요.
이분들도 저랑 똑같으신 분들이었어요. 똑같이 길을 잃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길을 잃다가 또 찾다가 결국에 길을 같이 찾았어요. 그렇게 가면서 넷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고로 이제 두 분은 세 분 다 독일 분들이신데 두 분은 영어를 전혀 못하셨고, 이제 애니라는 요 아주머니만 영어를 조금 하셔가지고 통역을 좀 해주셨어요. 참고로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왜 여행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긴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눴어요. 근데 갑자기 애니라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진짜 오늘 좋은 데 가서 잘 거야. 비싼 데 가서 잘 거야. 그리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 먹을 거야. 근데 오늘 너도 같이 가자. 너의 오늘 숙박비랑 밥값, 식비는 내가 다 낼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운 호의라서 제가 아니 괜찮다고. 저는 그 저렴한 숙소, 순례자들끼리 자는 저렴한 숙소가 있거든요. 알베르게라고. 나 그냥 알베르게에서 자면 된다. 괜찮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Maybe God likes you.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문법이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신이 너를 좋아하나 봐. 신이 너를 좋아하나 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말을 어떻게 거절을 해요? 제가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신이 너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저는 졸졸 따라갔죠. 아주머니 졸졸 따라가서 정말로 같이 하루를 보냈어요.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고요. 정말 편안한 데서 잠을 자고요. 같이 정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진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바다도 보고.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애니 아주머니가 우리가 셋 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2, 3일 정도 더 머물다 갈 거다. 너도 괜찮으면 같이 머물다 가자. 너 숙박비는 우리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일정이 너무 지체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먼저 갈게요 하고 첫 번째 그 선물 같은 인연을 뒤로 하고 다시 혼자 길을 걸었어요. 혼자 길을 걷다가 막바지에는 이런 친구들을 또 만났어요. 로렌사, 줄리, 그리고 클라라라는 각자 다른 나라에서 혼자 온 순례자들인데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같이 걷자 뭐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같이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랑 정말 마지막 날을 함께 맞이하게 됐어요. 마지막 날 아침. 이제 20km만 더 걸으면 끝인 거예요. 드디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래서 막 엄청 들떠 있는데 클라라라는 이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 길이 끝나는 게 싫어. 나는 오늘 길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나는 그냥 오늘 조금만 걷고 내일 마저 걸을래. 너네는 계획대로 해도 좋아. 나는 길이 끝나는 걸 원치 않아.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사실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저는 너무 좋아 이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 그래서 이 나머지 세 친구는 남고 저는 또 혼자 길을 갔어요. 그렇게 또 이제 2년을 뒤로 하고 혼자서 마지막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10km 남았다. 5km. 이제 1km 남았다. 이러면서 키로수 보면서요. 그러고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도착을 하면은 되게 뿌듯하고 후련하고 막 감동적이고 벅차오르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때 당시 눈물이 났어요. 근데 눈물이 난 게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제가 이 길에 도착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리워졌던 게 뭔지 아세요? 이 길에서 만난 친구들, 아니면은 뭐 예쁜 풍경들, 아니면 제 인생 맥주? 아니요, 그 길을 걷고 있던 저 자신이 제일 그립더라고요. 길 위에 있던 저요. 제가 이제 도착해서야 깨닫게 된 게 순례길의 의미는요, 순례길을 걷는 그 자체에 있었어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 목적지를 보고 걸었던 거죠. 정말 이걸 도착해서야 깨닫고 나니까 그 허무한 마음이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순례길에서조차도 경쟁을 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 한국 일부 커뮤니티만 잘 찾아보셔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뭐 200km를 누구는 5일 만에 걸었대. 와 대단하다, 대박, 남자다. 나는 너무 조금씩 걷나? 저는 제 일정 좀 봐주세요. 저는 너무 조금씩 걷나요? 더 많이씩 걷는 게 나을까요? 나는 20일 만에 정복을 할 거야. 이런 얘기들. 클라라라는 아까 그 친구가 같이 수다를 떨던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길에서 몇 킬로를 가고 며칠 만에 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건 경쟁이 아니잖아. 중요한 건 이 길을 즐기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걸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 여기서조차도.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나는 오늘 하루에만 40km나 걸었다고. 이거는 달리기 게임이 아닌데 말이야. 그 의미 있는 순례길조차도 걷는 사람이 달리기 게임이라고 받아들이면 달리기 게임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직업이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분명히 현실적인 고충도 많은데 그걸 덮을 만큼의 정말 큰 장점이 있잖아요.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과 제가 쓴 글이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건 진짜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즘 크리에이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한테도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행 크리에이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경쟁자가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크리에이터들, 다른 여행 작가분들과 비교하면서 누구는 구독자가 얼마인데 나는 얼마고, 누구는 책이 몇 부 팔렸는데 나는 몇 부 팔리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또 저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누구는 나랑 동갑인데 연봉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고 치면 이 이상적인 직업조차도 그냥 달리기 게임이 되는 거예요, 한낱. 그냥 제가 취미조차도 막 고쳐 적으면서 평범한 그 취업 준비생이었던 그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삶을 달리기 게임으로 만들거나 순례길로 만드는 거, 그건 당연히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미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걷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요, 대학교를 수시로 갔거든요. 좀 되게 운이 좋게 다양한 과를 지원했는데 다양하게 붙었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심리학과가 붙었어요. 학교 네임밸류는 이제 비슷비슷했고 심리학과가 붙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거길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심리학과 가면 취업 못한대. 그러면 그런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왠지 조금 더 취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처음 갔던 과가 국제학부예요. 국제학부라는 과를 갔어요. 왠지 이름이 취업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저한테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저는 제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늘 현실을 택해왔어요. 늘 제 마음을 외면해왔어요. 너무 당연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거, 아니면 외면해버리는 거. 근데 저는 이게 삶을 달리기 게임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외부의 경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내 마음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아직 제 순례길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실수를 했던 그런 생각들을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그때 만약에 제가 순례길을 정말 순례길로 봤더라면 저는 키로수에 집착하지 않았을 거고요. 애니라는 아주머니가 같이 더 있자 했을 때 더 있었겠죠? 아주머니들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만난 친구들과 같이 길을 걸었을 거고요. 정말 더 천천히 길을 걸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올해 또 순례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걸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순례길이 아니라 지금 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나만의 속도로 내 길을 만끽하는 순례길로 일상을 살려고 물론 사람인지라 늘 그렇게 되지만은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에서는 순례자들끼리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부엔 까미노. 좋은 길 되길, 좋은 여행이 되길 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다양한 길을 걷고 계실 테고 앞으로도 걸어가실 테지만 거기다가 저는 제 인생밖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하세요라는 그 선택에 무슨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걷고 계신 길이 너무 치열한 달리기 게임보다는 순례길에 조금 더 가깝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더 충실하실 수 있기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길을 순례길로 만들거나 달리기 게임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께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부엔 까미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유수 공식 방명록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제가 찍어나가고 싶은 점들을 계속해서 찍어나갈 생각이에요. 요즘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고요. 뭔가 클라이밍도 지금 배워볼까 하고, 필라테스도 해볼까, 뭐도 해볼까, 해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이 당장 지금 저한테 직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스페인어를 배운다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게 나중에 저한테 제가 그거를 그냥 열심히만 한다면 나중에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어떤 식으로든 선으로 연결될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찍고 싶은 점을 열심히, 충실히, 즐기면서 꾸준히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진하게 충실히 찍기만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됐든 선으로 연결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어떤 점을 찍어보는데 이 강연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